안녕하세요.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이슈 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러시아의 이제 마리우폴에 대한 일시적 정전 제한 소식 등에 좀 반기는 듯한 증시였고요. 그리고 미국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계획 속에서 기관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SL 바이오닉스입니다. 자, 이거 어제 영상에서 제가 아주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죠. 관리 종목 지정됐다고. 시위에서 상한가 갔는데 관리 종목 장 마감 이후에 관리 종목 지정으로 나와서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주식은 모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336억인데요.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뭐 투자자들 보는 시각이 나쁘든 좋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세력이 끌어올리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끌어올려지는 게 장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 됐는데 감사 의견 적정 보고서를 받았다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참 어이없는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리화나 관련 주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요즘 뭐 조금 좋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SL 바이오닉스가 자꾸 이야기하면 막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돼갖고 저는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지난해 사업년도도 적자 지속이었고요. 순손실도 적자 지속이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런 종목은, 관리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리 종목은 사면 안 된다. 언제 거래 정지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종목 정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전선 테마들 날랐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원전선. 뭐 사실 대원전선은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을 주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끝없는 나락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끝없는 나락이었어요. 대규모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하고, 뭐 강원전선도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던 그런 전선주들이 그 국제 구리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했다는 소식 속에서 상승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전일자 그 런던 금속 거래소 그 LME에 따르면은 30일 날 국제 구리 가격은 전일 대비 40.50달러가 상승을 했고요. 톤당 1,390.5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들 여기 구리가 오르는데 왜 전선주가 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선 업종이 어떤 게 있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가격을 바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전선 가격에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면 전선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대원전선, 강원전선 등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대창, 국일, 신동 등 이제 비철금속 테마들도 올랐어요. 그래서 전선 테마들이, 근데 요 문제가 이 전선 테마들이 한번 간다고 해서 그동안 못 갔던 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지 않겠냐, 이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된다. 전부 다 실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전선 테마들이. 그래서 뭐 전선 테마들은 단발성으로 이렇게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오른다 하더라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공매도가 날라올지 몰라요. 정말 오랫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잖아요.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그냥 바닥에 탁탁 붙어가 있죠. 올랐던 기억이 없는 종목들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돼서 조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네과 코이버가 상당히 올랐죠. 그 국내외 5G 투자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전망 속에서 상승 랠리를 했습니다. 그 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좀 괜찮은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북미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 및 주파수 클렌징에 따른 상용화 가능 중대역 주파수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라는 이제 그런 골자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코이버 그리고 우리네 등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의 오른 핵심 이슈는 그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 양자 기술 등 이제 국정 과제로 추진을 하겠다. 직접 인수위가 나서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국정 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우리네과 코이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5G 통신 장비 테마였던 그 HFR 그리고 RF 머터리얼즈 그리고 RF텍 등이 올랐습니다. RF텍은 정말 종목이 좋은 종목인데 못 가요. 5G 관련 장비주들이 너무 섹터가 죽었었죠. 그렇죠? 여기서 RF 머터리얼즈는 사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무상증자도 하고 뭐 했지만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지금 특히 그 1분기 IR 시즌인데 IR 시즌인데 이게 지금 실적 안 좋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이슈를 타고 한다 하더라도 단발성이 그칠 확률이 높죠. 일단 우리네과 코이버는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HFR, HFR하고 RF 머터리얼즈 그리고 RF텍은 5G 장비주다. 지금 대표주들은 안 올랐어요. 이런 애들이 좀 올랐고 이 중에 HFR은 실적이 좀 좋아요. 호실적이고 올해 상당히 그 북미를 향한 고객사의 수주가 많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미 HFR은 그 3월 중반부터 상승 랠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슈가 올라온 종목 중에서는 재무가 제일 좋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탄한 회사예요. RF텍. 사실 RF 머터리얼즈는 좀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쌍방울과 광림입니다. 오늘 최고의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은 거의 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쌍방울 먼저 광림을 말씀드려요. 광림이 며칠 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광림이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이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이야. 광림 컨소시엄이 쌍방울 그룹이죠.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을 오늘 또 전해왔습니다. 야, 참 깜짝 놀랄 노릇이죠.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밀렸죠. 밀렸다기보다는 마지막에 발을 뺐죠. 발을 뺐는데 이번에 쌍용차 인수전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그 인수 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광림 컨소시엄 6개 업체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상한가 다 갔어요. 상한가. 그래서 아마 내일 금요일이니까 쌍방울 광림 이 두 종목 내일 아마 똑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똑같이. 의향서 제출하고 한동안은 계속 상승 랠리를 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쌍방울만 보셔도 이거 보이시죠? 이때가 이스타항공이거든요. 인수 의향서 놓고
그거 발 빼기 전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광림도 완전 엄청난 랠리를 했죠. 작년이죠, 작년. 쌍방울도 같은 기간 엄청난 랠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일은 진짜 뭐 웬만한 게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자꾸 제가 이야기를 중간중간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지금 정리도 좀 안 되고 좀 머리도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오늘 기사에는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요. 쌍용차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스타 항공을 할 때 6개 업체에서 출자했는 자금이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런데 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물론 에디슨 모터스보다 쌍방울 그룹이 영 크죠. 크고 쌍방울 그룹이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산업은행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금 모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출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개 기업으로 해갖고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조금 더 몇 개 업체가 좀 더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틀리겠죠. 6개 업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광림이고요. 광림. 광림이 이제 왜 컨소시엄 대장이 됐냐 하면요. 광림이 특장차를 운영을 합니다. 특장차. 그 전기 작업차라든지 소방차, 청소차. 그래서 새 차를 사가 와서 그거를 다시 부품을 떼내고 분리를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광림이. 그런데 쌍용차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쌍용차 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서 만들어서 광림이 특장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동정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림이 대장을 한 겁니다. 컨소시엄 대장을. 그래서 쌍방울 그룹 컨소시엄이라고 안 그러고 광림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림, 쌍방울, 나노스. 나노스도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노스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리고 비비안, 비비안도 참여를 했고요. IOK 참여했고요. 미래산업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 6개 업체가 시간 내에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종목이 나란히 내일부터 상승 랠리를 할 텐데 일단 광림은 이미 선발 주자로 뛰었어요. 이게 참 웃긴 거죠. 내부자들 자료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내부자들 지금 주식 사모은 거예요. 다른 거 안 움직였잖아요,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 그래 알 수가 있나? 저도 광림이 움직이는데 이슈가 없어요. 지난주부터 이슈가 없어서 다른 관련주들을 다 훑어봤는데 없어요. 다른 거 한 개도 안 움직였거든. 그래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선침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자들 이미 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어쨌든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제 3파전이 됐습니다. 3파전. 남선 알루미늄 SN그룹. 근데 SN그룹은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에디슨 모터스,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 그리고 SN그룹인데 SN그룹은 빠졌다고. 3파전은 3파전인데 실질적으로는 2파전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진짜 법원이라고 하면 에디슨 모터스 손 안 들어줍니다. 어쨌든 대금도 제 날짜에 지불도 못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자동 계약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에디슨 모터스는 손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단들도 에디슨 모터스한테 인수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면 쌍방울 그룹, 우리나라 그래도 쌍방울 그룹 같으면 이름 있잖아요. 에디슨 모터스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몰라요. 에디슨 모터스가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근데 쌍방울 어르신 촌에 가갖고 어르신 보고 어르신 쌍방울 와서 알지 빤스 만드는데 대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그 네임밸류도 좀 있죠. 그래서
만약 쌍방 그룹이 움직인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금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에디슨 모터스는 절대 법원에서 손 안 들어줄 거고, 그렇다면 쌍방울이 차선책으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쌍방울이. 그래서 저는 내일 여건만 된다면 오늘 저는 SM에다 몰빵했거든요. 여건만 있다면 내 쌍방울 광림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J 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를 건의하겠다, 이런 말을 내면서 TJ 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23.95%를 기록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TJ 미디어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주의 대표주가 됐어요, 이미. 엔데믹의 대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주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튼 자금 들어와 있는 게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 상승 랠리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누보 미래생명자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이 후퇴했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 우크라이나의 땅떼기를 떼갖고 러시아 위성도시로 줘야 되니까. 위성도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준다는 말이 러시아에 편입시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돈바스 지역이 아닌 이제 뭐 마리우폴부터 시작하고 몇 개 지역을 더 요구를 하는데 아마 회의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업, 비료, 사료 테마들이 다시금 상승 랠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전쟁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전쟁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힘들지 않나. 요번에 뭐 터키에서 영상으로 해서 다시 6차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있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나이는 200억 원 기부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등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저평가 종목이죠. 엄청난 저평가 종목인데 지금 일단은 2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자사주 일단은 뭐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호재성 이슈로 해서 오르긴 올랐으나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자사주 신탁 계약이에요. 신탁 계약해가 자사주 사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단기에 좋은 거예요. 들고만 있어갖고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소각을 해야지, 소각을. 소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각하는 기업이 20개 기업도 안 됩니다. 진짜 뭐, 항상 이렇게 이슈 딱 띄워나는 거 들고 있다가 뒤에 대해서 다시 매각. 그럼 사는 거 매각 뭐 다 필요가 없어요. 신탁해갖고 주식 사갖고 이 종목 좋다 들고 가는 사람들만 매각 이슈 뜨면 주가 내려가니까 손해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신탁 계약을 해갖고 뭐 소각 절차까지 하겠다고 미리 공시하고 그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공시가 아니면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정이었는데 오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로서 대신정보통신이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신원 일단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6일 지방선거니까 한참 남았죠. 지속적인 상승 랠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은 사이버 전쟁 대비해서 보안법 제정을 추진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보안주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포메탈과 TYM입니다. 농업 테마죠. 사료, 농업 뭐 이런 테마에서 포메탈과 TYM 등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준비되는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뭐 다른 거 솔직히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일단 저한테 지금 딱 꼽히는 거는 물론 뭐 리오프닝주라든지
사료, 농업 테마 지금 지속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갈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쌍방울 그룹이에요. 예, 쌍용차. 이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단기로 무조건 원픽으로 해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스윙으로 쭉 가져가시는 게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미뤄지고 뭐 어떤 문제가 되고 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에디슨 모터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든지 이런 악재가 완전 뭐 그런 뭐 악재가 터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저는 쌍방울 광림 쪽으로 확실하게 다음 주까지 보신다면 아주 큰 수익을 줄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